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박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 변두리의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창가에 잠시 서서 흐릿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78배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만석은 중얼거리며 낡은 앞치마를 걸쳤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 조각 남은 빵과 약간의 김치, 그리고 작은 물병 하나가 전부였어요. 만석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약한 불로 데웠습니다. 텅 빈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하얀이가 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침 인사를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 자리가 너무도 허전했습니다. 하얀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벽에 걸린 하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만석은 작게 속삭였어요. 15년간 함께한 진돗개 하얀이는 그에게 가족이었죠.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만석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존재였습니다. 만석은 텃밭으로 나가기 위해 낡은 장화를 신었어요. 좁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파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그의 유일한 낙이자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죠. 빵 노인, 또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며 말을 걸었어요. 만석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고추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것은 하얀이가 떠난 후부터였죠.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그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임대료.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만석은 어깨가 굳었습니다. 이미 3개월째 밀린 임대료. 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꼭 마련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빈 지갑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릴 시간이었죠. 만석은 작은 비닐봉지에 이틀간의 쓰레기를 담아 골목 끝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모자도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에 젖는 것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쓰레기통에 봉지를 버리려는 순간 그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레기통 뒤편 낡은 골판지 상자 아래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누구냐? 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골판지를 들어올리자 앙상하게 마른 흰 진돗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마치 하얀이를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같은 흰색 털, 같은 모양의 귀. 하지만 이 개는 분명 하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됐니? 만석은 무의식적으로 개에게 말을 걸었어요. 개는 겁에 질린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울음소리와 함께 꼬리를 조금 흔드는 모습이 하얀이와 닮아 있었죠.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개를 돕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 만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개의 몸을 감쌌어요. 개는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만석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만석은 개를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죠. 만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품 안의 작은 생명체를 위해 조금 더 빨리 걸었습니다. 잠시만, 곧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의 말에 개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게 울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떨고 있는 개를 낡은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개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만석은 부엌으로가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마셔. 다 너의 것이니까. 만석은 개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 개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고 몸은 영양실조로 앙상했으며 털은 곳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냉장고로 향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 빵 반 조각을 꺼내 들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빵을 작게 뜯어 개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 많지는 않지만. 개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빵 조각을 냄새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미소였죠. 그는 빵을 모두 개에게 주고 대신 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하얀이랑 정말 닮았구나. 어쩌면. 만석은 문득 15년 전 처음 하얀이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내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하얀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만석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만석은 오래된 서랍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그는 몇 년간 동물병원에서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개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개는 마치 알아들은 듯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픔에 몸을 움찔거리기도 했지만 만석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치료를 마친 후 만석은 개를 위한 간이 침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와 이불 조각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록 해. 괜찮아질 때까지만이야. 만석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개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개는 지친 듯 잠에 들었어요. 만석은 자신의 낡은 앨범을 꺼내 하얀이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버려진 개와 하얀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얀이야, 내가 다시 돌아온 걸까? 만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생각났어요. 이미 임대료는 밀려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개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만석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 몇 개를 삶아 개에게 먹였습니다. 개는 감사하다는 듯이 만석의 손을 핫았어요.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하얀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두 번째 하얀이라고 할까? 그래, 너는 이제부터 두 번째 하얀이야. 만석의 말에 개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미안하지만 이번 주까지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세입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답니다.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방 한쪽에는 오래된 목공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몫으로 일하며 모아온 소중한 도구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팔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30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린 너희들이니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구해줄 차례야. 만석은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값진 대패와 톱, 끌 세트를 골랐습니다. 이것들만 팔아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이해한 듯 만석의 손을 하찼어요. 만석은 목공 도구를 들고 동네 골동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만석의 도구를 보고 눈을 빛냈어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즘은 찾기 힘든 진짜 장인의 도구네요. 평생 몫으로 살아온 내 분신들이지.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게 주인은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제안했고 만석은 그 돈으로 개의 사료와 약 그리고 밀린 임대료의 일부를 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만석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기분이 드는구나.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 번째 하얀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을 먹는 양이 늘었고 눈빛도 생기를 되찾았어요. 만석은 매일 아침 두 번째 하얀이를 위해 일찍 일어나 사료와 물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식사는 더욱 줄였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워졌어요. 두 번째 하얀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기는 모습은 만석에게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잠깐 밖에 나가볼까? 만석은 오래된 끈을 목줄 삼아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두 번째 하얀이도 이제는 조금씩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가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속도를 맞췄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두 번째 하얀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박할아버지, 새 강아지 생겼네요. 공원을 산책하던 동네 주민 김 씨가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만석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두 번째 하얀이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버려진 개였어요. 하얀이랑 닮아서. 아이고, 불쌍한 것. 근데 박할아버지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실 텐데 개까지 키우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김 씨의 말에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미 임대료는 간신히 일부만 납부한 상태였고 목공 도구를 더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상하게도 개의 존재가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느꼈어요.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만석의 대답에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만석의 마음을 읽은 듯 그의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갈까? 만석과 두 번째 하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동물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의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물병원 비용은 만석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병원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수의사가 나왔어요. 만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오랜만이었죠.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 아이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수의사는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수의사는 만석의 고민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기본 검사만 해볼게요. 비용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수의사의 친절한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동물 사진들과 의학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이 병원 원장이죠. 박만석입니다. 이 아이는
두 번째 하얀이라고 부릅니다. 만석의 대답에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하얀이를 검사대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지영의 부드러운 손길에 곧 진정되었어요. 이 아이 상당히 학대받은 흔적이 있네요. 영양실조에 피부병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만석은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했던 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셨네요. 동물 관련 일을 하셨나요? 젊었을 때 잠시 동물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30년도 더 전 일이지만. 지영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하얀이에게 몇 가지 기본 치료를 시행했어요.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 자세한 관리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잘 돌보고 계시네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의 말에 만석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계산대로 향하자 만석은 긴장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표정을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첫 방문 할인이 있어요. 그리고 약값은 제가 조금 부담할게요.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까요. 만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만석은 지영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네요. 천만에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도 치료 후 더 활기차 보였어요. 만석은 문득 자신이 하얀이를 잃은 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 존재였어요. 고마워, 두 번째 하얀이야.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만석의 손을 하찼어요.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은 약속대로 두 번째 하얀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 하얀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털이 윤기를 되찾았고 눈빛은 더욱 생기 있게 변했어요. 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할아버지께서 정성껏 돌보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있네요.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피부병도 호전되고 있어요. 만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의 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두 번째 하얀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영양식을 준비했고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였으며 매일 털을 빗겨주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두 번째 하얀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하고 약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제 회복 단계니까 더 빨리 좋아질 거예요. 검사를 마친 후 지영은 만석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대기 공간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만석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하얀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서요. 첫 번째 하얀이도 있었나요? 지영의 질문에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던 하얀이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보통은 누구에게도 하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영에게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진돗개였어요.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죠.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어요. 지영은 공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죠.
하얀이는 내게 가족이었어요. 30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만났으니까요. 만석은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영의 따뜻한 눈빛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었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지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평범한 목수였어요. 아내와 8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어요. 맑은 정신이 아니었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시야가 좋지 않았고 내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죠. 만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놓쳤어요. 그리고 다른 차와 충돌했죠. 그 차에는 내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석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내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던 거였어요. 내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가 만석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그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술에 의지하며 자학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하얀이를 만났어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였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얀이에 대한 기억은 따뜻했어요. 하얀이는 나를 구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술을 끊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15년 동안 하얀이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하얀이가 떠난 후 나는 다시 무너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얀이가 나타났죠. 마치 하얀이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얀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지영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느꼈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속죄 방법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저지른 일은. 하지만 사고였잖아요. 할아버지도 피해자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벌하셨으니 이제는 그만하죠. 만석은 조용히 말을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했네요. 만석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놨네요. 고마워요. 병원을 나서며 만석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눈 것이 그를 조금 해방시켜 준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활기차게 그의 곁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두 번째 하얀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은 문득 자신이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하얀이와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만석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침묵 속에 홀로 지내는 대신 이제는 두 번째 하얀이에게 말을 걸고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털에는 윤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으며 몸도 제법 살이 올라 갈비뼈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항상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우와, 두 번째 하얀이가 정말 달라졌네요.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게 같아요. 지영의 말에 만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두 번째 하얀이의 변화를 매일 지켜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검진 결과 두 번째 하얀이는 거의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검진을 마친 후 지영은 만석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만석도 조금씩 지영과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줄도 없고 칩도 없었지만 순종 진돗개로 보이는데 버려졌다기보다는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두 번째 하얀이의 이전 주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하얀이가 그의 삶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이었죠.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하지만 이 아이가 버려진 상태로 보였어요. 학대받은 흔적도 있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두 번째 하얀이의 상처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처들이 있었죠. 그런데 방금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전쯤 잃어버린 진돗개를 찾는다고요. 사진을 보니 두 번째 하얀이와 비슷하더라고요.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가 다른 사람에게라면 그는 돌려보내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영은 만석의 걱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째 하얀이의 주인인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짜 주인이더라도 그 개가 학대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석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 하얀이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삶의 의미를 찾은 자신에게서 두 번째 하얀이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병원에 온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요. 만석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내일 두 번째 하얀이가 그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그는 또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야, 너는 내게 오는 게 맞았을까?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두 번째 하얀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만석이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 들어서자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 거기 있었구나. 남자는 두 번째 하얀이에게 다가갔지만 두 번째 하얀이는 놀라 만석의 뒤로 숨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당신에게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요.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니 저를 잊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게예요. 이 사진 보세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개는 확실히 두 번째 하얀이와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개를 잃어버리신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달 전쯤 제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집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가 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에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몸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학대의 흔적, 영양실조. 이런 상태가 단순히 한 달간 길에서 지냈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가 이렇게 심하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남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곧 태도를 바꿨어요. 뭐라고요? 제가 개를 학대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마 길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지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길에서 지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상처와 영양실조 상태는 설명이 안 돼요. 특히 몸 곳곳에 있는 화상 자국들은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개는 원래 제 개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 별장 관리인이 관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 개는 제 소유고 지금 당장 돌려받고 싶습니다.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소유권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 학대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개고 지금 당장 데려가겠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개를 다시 학대한다면 그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만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만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 개예요. 일주일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데려가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만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개를 학대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제가 동물보호단체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두 번째 하얀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두 번째 하얀이야,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만석의 말에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이해한 듯 그의 손을 하찼어요. 그들의 유대는 어떤 법적 문서보다 더 강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시작된 지 이틀 후 지영은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할아버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김 사장이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칩이 없는 개라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이 가진 사진과 동물병원 기록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대요. 만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그럼 두 번째 하얀이를 빼앗기게 되나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동물보호단체 변호사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학대 증거가 있으면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대요.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두 번째 하얀이의 상태를
모두 기록해둬야 해요. 상처들의 사진, 치료 기록, 그리고 김 사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두 번째 하얀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싸우는 것 외에는. 글쎄요, 김 사장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슬픈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 두 번째 하얀이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만석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옆집 대학생에게 부탁해 김 사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김 사장은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어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만석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법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에 소유권 분쟁 심리가 열립니다. 만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네, 김 사장이 급하게 진행시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증거는 많이 모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지영은 만석의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목공 도구 상자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목공 일을 하셨나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그는 꽤 유명한 가구 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취미로만 간단한 목공품을 만들었죠. 예전에는 가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가끔씩 작은 것들만 만들죠. 지영은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지금도 목공 실력이 좋으신가요? 뭐, 나이 든 손이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왜요? 지영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문화센터에서 목공 강사를 찾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목공품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만석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목공 강사라니.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두 번째 하얀이와의 소유권 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공 강사와 소유권 분쟁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요? 법원에서는 개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두 번째 하얀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게다가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두 번째 하얀이도 함께 데려갈 수 있어요. 치료 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목공 작품들을 꺼내 살펴보았어요. 한때 그가 열정을 쏟았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의 질감을 느끼며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목공은 그에게 치유였습니다. 사고 후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것도 목공이었죠. 내 생각은 어때 두 번째 하얀이야?
내가 다시 목공을 해볼까?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목공 강사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기뻐하며 바로 문화센터 담당자와 연결해 주었어요. 그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 목공 교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만석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떡하지? 만석은 통지서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공 도구를 더 팔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집을 잃으면 두 번째 하얀이도 함께 돌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만석은 지영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문제까지 정말 걱정되네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문화센터 일을 시작하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도 잃고 두 번째 하얀이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가족을 잃은 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얀이 덕분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하얀이가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이 인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 두 번째 하얀이야.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그의 결심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목공 강사로서의 새 출발, 그리고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법원 심리 당일, 만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두 번째 하얀이를 데리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문화센터에서 목공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하얀이가 함께하는 수업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였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치료견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지영과 동물보호단체 변호사인 이수진이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30대 중반의 단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무엇보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만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도 긴장한 듯 약간 떨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김 사장과 그의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 사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김 사장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김 사장이 개의 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개를 진료했던 다른 동물병원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개는 피고인 김 회장의 합법적 재산입니다.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재산이 아니라 그에게는 가족이었어요. 다음으로 수진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개가 원고에 의해 학대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는 그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두 번째 하얀이의 상처 사진들과 지영의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또한 김 사장의 다른 개들에 대한 취급 방식에 대한 몇몇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 사장은 여러 마리의 개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직접 돌보지 않고 관리인들에게 맡겼다는 증언이었어요. 김 사장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상황적일 뿐입니다. 개가 잃어버려진 후 길에서 지내며 생긴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맡긴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만석은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재판장이 만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석은 30년 전 자신의 실수로 가족을 잃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아왔는지, 첫 번째 하얀이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하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했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삶의 이유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고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준 존재입니다. 만석은 자신이 최근 문화센터에서 목공 강사로 일하게 된 것, 두 번째 하얀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에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김 사장님에게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발치에 앉아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판장이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 개를 직접 돌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 사장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글쎄요. 바쁘니까 직원에게 맡기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 개는 제 소유입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여전히 만석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법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소유권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동물의 복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개의 소유권을 박만석 씨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사장은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이해 있습니다. 이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법원은 동물 학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박 씨와 개의 유대 관계, 그리고 개의 복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항소할 권리는 있지만 결정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김 사장은 분노한 채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습니다. 지영과 수진이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이제 두 번째 하얀이는 법적으로도 할아버지의 가족이에요.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 하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 법원을 나서는 길, 만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문화센터 관계자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요. 센터 근처에 작은 사택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두 번째 하얀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대요. 만석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다니.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다 두 번째 하얀이 덕분인가? 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할아버지와 두 번째 하얀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여러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만석의 승소 소식을 듣고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빡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두 번째 하얀이가 계속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만석은 당황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주인공처럼 모든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돌아간 후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하얀이야, 고마워. 내가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 두 번째 하얀이는 만석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저 멀리 별들 사이에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첫 번째 하얀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함께. 만석의 말에 두 번째 하얀이는 기쁘게 짖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만석과 두 번째 하얀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사택으로 이사했고, 만석은 매일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하얀이가 함께하는 수업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새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만석은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목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교실 한쪽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간혹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두 번째 하얀이가 다가가 그 아이의 곁에 앉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번째 하얀이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더 집중했어요. 박 선생님, 두 번째 하얀이가 저한테 와서 앉았어요. 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눈가의 주름은 웃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얀이는 특별한 눈을 가졌거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눈이지. 수업이 끝난 후 지영이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종종 만석과 두 번째 하얀이를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라고요. 만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 하얀이 덕분에 더 쉬워졌죠. 지영은 두 번째 하얀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의 목공 작품들이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문화센터 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대요. 한 달 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만든 작은 목공 예품들을 전시했어요. 나무로 만든 동물 조각상들, 정교한 상자들, 그리고 특히 하얀이와 두 번째 하얀이를 모델로 한 게 조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요? 그냥 취미로 만든 건데. 겸손하시네요. 할아버지 작품이 이번에 지역 공예품 박람회에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어른들을 위한 목공 강좌도 개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석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만석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재능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저 다시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그날 저녁 만석과 두 번째 하얀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만석은 자신의 목공 실력을 살려 집안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벽에는 하얀이와 두 번째 하얀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두 번째 하얀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아이들이 더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털은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영리함과 따뜻함이 교차했습니다. 만석이 의자에 앉자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만석은 문득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를 만났을 때 그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공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살. 내가 내 삶을 바꿨어. 두 번째 하얀이야. 만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다음 주에 작은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문화센터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만석은 그 축제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나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축제에 전시할 작품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앙작품으로 준비 중인 큰 나무 조각상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과 개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겠구나. 만석은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작업실 한쪽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지영과 함께 여러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축제 준비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작업을 가르쳐주며 함께 축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하얀이도 기쁘게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하얀이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견인가요? 한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두 번째 하얀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났거든. 마치 누군가 보내준 것처럼. 작업을 마친 후 모두 함께 간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번째 하얀이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즐거워했어요. 만석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살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의 목공 작품 전시는 축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방문객의 말에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어요. 기쁨, 슬픔,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만석이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각 아이의 성격과 취향을 고려해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만석에게 안겼습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만석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만석은 무대에 올라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얀이라는 작은 빛이 제 삶에 들어왔고 그 빛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 삶에 더 많은 빛을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석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지영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진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하얀이가 할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할아버지도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계세요. 만석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어요. 만석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끔찍한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두 번째 하얀이야, 앞으로도 함께 할 거지. 두 번째 하얀이는 마치 대답하듯 기쁘게 짖었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한 만석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첫 번째 하얀이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그리고 미안해.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갈게. 만석은 사진첩을 닫고 두 번째 하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얀이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만석은 두 번째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두 번째 하얀이야.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만석과 두 번째 하얀이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